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어제 하루는 러시아가 개전 첫날 이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이 언급은 우크라이나 동부작전 사령부 관계자가 현지 시각 2월 12일 텔레그램을 통해 남긴 메시지입니다. 최근 크레미나 전선에서 전세를 역전당한 러시아군이 전선의 통제권을 다시 되찾아와야 한다는 굉장히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려 3개 사단 규모의 병력을 동원해 스바토 크레미나 전선에 최근 러시아군이 개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공세를 지난 주말인 2월 11일에서 12일 사이 실시했는데요. 영국 국방부에서 밝히는 바에 따르면 이 전투 결과 우크라이나군의 피해도 상당하지만 러시아군의 공세가 완전히 실패하고 무려 여단급 병력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러시아군 공세 예봉이 꺾여버렸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공세는 이제까지의 러시아군 공세와 달리 상태가 좋은 장비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정예 기계화 부대들이 치밀한 준비 끝에 실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고, 고작 이틀간의 전투에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개 여단급 병력과 장비가 파괴되었는데요. 최근 일주일간의 피해를 계산해 볼 경우 러시아군은 무려 한 개 4단급 병력이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경악할 만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대체 전투를 어떻게 벌였길래 러시아군은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실패를 겪게 된 걸까요? 가장 빠른 위스키 정보 공유 플랫폼 데일리 드링크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2월 12일 여러 오신트 정보통들은 러시아군이 루안스크주에서 가장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스바토 크레미나 전선 일대 후방에 있던 예비대까지 싹 다 긁어모아 역대 최대급 규모의 공세를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전력을 투입하고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그 어느 곳에서도 뚫지 못했고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의 치명적인 피해만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바토 크레미나 전선에서 반격을 통해 전세를 역전시킨 우크라이나군을 러시아군이 내버려 둘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2월 8일부터 우크라이나군은 대규모 항공 폭격을 퍼부으며 크레미나 전선에서 점차 통제권을 되찾았고, 이후 러시아군이 지난해 6월에서 7월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손에 넣었던 루안스크의 중심지들인 루베즈노에 세베로도네츠크, 리시찬스크는 물론 루안스크주의 보급 거점이자 러시아군의 전차 재생 공장이 있는 스타로베스크까지 위협하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닥치자 러시아군은 주말 동안 주 공세를 벌여왔던 바흐무트 솔레다르 전선을 놔두고 그보다 위쪽에 있는 스바토 크레미나 전선 일대를 주 목표 지점으로 삼은 대규모 공세를 감행했습니다. 북부 전선을 통해 키이우를 침공하려던 제1근위 전차군 예하의 제47 전차 사단 중 가장 강력한 전력인 제26 근위 전차 연대 병력이 급히 루안스크 지역으로 재배치되어 이 공세에 동원되었는데요. 이들은 러시아군의 주 공세 전력인 제2근위 차량과 소총 사단과 함께 스바토 크레미나 전선을 향해 진격했으며, 이들의 경우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던 부대들 중에서도 보유한 장비들의 상태가 가장 좋은 정예 전력들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군의 전차들 중 가장 강력하고 가장 최신의 전차로 평가받는 T-90A 전차 및 T-90M 전차들 50여 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진지에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이에 더해 스바토 방향으로 제127 차량과 소총 사단, 제98 근위 공수 사단을 비롯한 또 다른 전력들이 합세해 공세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제3 차량과 소총 사단과 제76 근위 공중 강습 사단, 제144 근위 차량과 소총 사단 또한 예비대로 다음 공세를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세의 경우 지금까지 바흐무트 전선에 가해진 것과는 달리 러시아군의 강력한 포병 지원과 항공 지원 또한 함께 이뤄져 그야말로 화끈한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그러나 정말 오랜만에 이처럼 러시아군의 대규모 전차부대, 기계화 부대들이 집결해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공세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에 걸쳐 실시된 이들의 공세는 의외로 전과를 내지 못하고 허무하게 모두 막혀버렸습니다. 스바토우와 크레미나 외에도 쿠피안스크 북쪽에서도 러시아군이 공세를 시도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러시아군은 아무런 전과를 올리지 못한 채 패퇴하고 말았다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며칠 동안 엄청난 규모의 공세를 가해오는 러시아군을 향해 하루 평균 6천여 발에서 8천여 발에 달하는 엄청난 포격을 쏟아부어 저지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에서도 포병 화력을 동원해 진격하는 러시아군 기갑 부대들을 지원하려 했지만 우크라이나군 포병은 이들에 대응하는 대화력전을 통해 압도적인 화력과 훨씬 뛰어난 정밀 포격으로 러시아군의 포병들을 먼저 초토화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포병의 지원이 사라진 러시아의 기동부대 전력들에게는 이 우크라이나군의 무차별 대규모 포격이 사정없이 내리꽂혔고, 오랜만에 집결한 러시아의 대규모 기계화 부대들은 초토화되어 전장에 버려지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러시아의 예비대들이 가하고 있는 공세의 강도는 이전보다 훨씬 극심해졌고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선제 포격으로 인한 우크라이나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고 우크라이나 측이 이 같은 피해 상황을 밝히지 않고 있어 알 수 없지만 앞으로도 이런 식의 공세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뚫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군의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모든 전선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북쪽에 있는 크라스나호라 지역을 러시아군이 점령했다는 소식이 있지만 빌로호리우카에서 포병의 화력 지원과
함께 기계화 부대를 동원한 러시아군의 공세는 실패해버렸고 패배한 러시아군은 다시 뒤로 부대를 물려 후퇴했다고 하는데요. 크렘이나 스바토 전선에 대규모 기갑 전력을 동원했기 때문인지 바흐무트 전면에서 러시아군의 기갑 장비들은 눈에 잘 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은 바그너 그룹 용병들을 대포밥으로 내세우며 계속해서 물량을 앞세운 인해 전술로 전과를 내보려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바흐무트 방어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중박격포와 곡사포의 활약을 통해 러시아군의 인해 전술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바흐무트 전선에서의 보병 중심 러시아군 공세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채 계속 사상자만을 더욱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도네츠크주의 마린카 지역과 아우디이우카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웬일로 전차와 장갑차, 보병이 함께 공세를 실시하는 제병협동작전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시도되는 어설픈 제병협동작전이 투철한 준비를 갖춘 우크라이나 방어군을 상대로 성공할 리 없었는데요.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은 한 개 기계화 보병 중대 이상급이 초토화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사상자가 넘쳐나는 탓에 다시 공세를 할 수 없고 재편성을 거쳐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부글레다르와 남부전선에서도 러시아군의 공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글레다르 전선과 자포리자 남부에 있는 바실리우카 방면으로 러시아군의 기계화 부대들이 진격해왔는데요. 그러나 자포리자 방면에서 러시아군은 수많은 장갑차들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의해 격파된 탓에 아무런 전과를 이뤄내지 못했고 부글레다르 방면에서도 러시아군의 공세는 실패해 많은 수의 전차와 장갑차들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군은 보병들 위주로 이뤄졌던 이제까지의 공세와 달리 기갑 부대들의 위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돌파하려 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이에 맞설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견고하게 구축된 방어 진지들을 중심으로 뛰어난 대전차 전술을 발휘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충분한 수의 대전차 무기들을 갖추고 있어 이를 통해 보병과 전차들이 따라오는 러시아군의 기동 부대들을 어렵지 않게 제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 소식을 전하는 오신트 네트워크 중 하나인 오릭스 측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근 3일 동안의 전투에서 러시아군은 무려 100대 이상의 기갑 차량을 파괴당했다고 합니다. 크림이나 전선 등에서 크게 활약하는 우크라이나 공군의 항공 지원으로부터 러시아 지상군을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 야전 방공 시스템들 또한 전진 배치되었지만 오히려 이들이 먼저 우크라이나군에 발견되며 파괴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현지 시각 2월 11일 저녁 영국 국방부는 정례 전황 브리핑을 통해 지난 일주일간 러시아군의 일평균 전사자 숫자가 824명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해 가장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던 6월에서 7월의 세베로도네츠크 전투 때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치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군은 훈련을 거친 대부분의 동원병들을 모두 전장에 투입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제대에서 원래 정원을 채워야 할 인원수보다 30% 모자란 인력만을 충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머릿수를 먼저 채워넣는 러시아군의 특성상 이들의 장비는 더욱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 공군의 전술기들도 항공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큰 역할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상태라고 하며 하루에 200소티 이상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러시아군은 최근 다시 기갑 장비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공세 형태를 바꾸고 있지만 이 같은 변화가 오히려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갑 부대와 포병, 항공기들의 화력 지원까지 더해진 이번 러시아군의 공세가 실패한 이유는 현재 대부분의 러시아군 병사들이 민병대 잡병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훈련 상태가 형편없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병협동작전 같은 고도의 전술을 구사하기에는 급하게 투입된 러시아군 동원병들의 역량이 크게 떨어지다 보니 보병은 보병대로 우크라이나군에게 털리고 기갑 부대는 기갑 부대대로 따로 놀다가 우크라이나군에게 털리는 상황이 반복되며 엄청난 장비들을 동원하고도 졸전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현재의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이 얼마나 단단한지 절실히 깨달아 함으로 진격하기보다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의 약점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에서 사용하는 장거리 정밀 로켓인 GMLRS를 배치하고 있어 과거처럼 대규모 공세를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대규모의 기갑 부대를 동원하려면 전선 주위에 대형 보급창을 배치하고 대규모의 포탄을 보급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가 이런 것들이 보이기만 하면 바로 날려버리고 있으니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군은 보급 물자들을 소규모로 나눠 넓은 전선에 걸쳐 분산 배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러시아군의 탄약이 우크라이나군 하이마스에 맞아 한꺼번에 사라지는 일은 막을 수 있지만 대신 작년 4월에서 6월에 그랬던 것처럼 대규모의 포격으로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러시아군은 한동안 가진 전력을 끝까지 동원해 어떻게든 전과를 확대시키려 하겠지만 이렇게 해도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뚫어내고 많은 피해를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 또한 피해가 상당한 데다 바흐무트 전선에서 불리한 상황인 것은 변하지 않은 상태지만 앞으로 전투가 더 진행됨에 따라 바흐무트의 전선 지도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군은 내무부 산하에 8개의 신설 여단을 편성 중이며 조만간 3개 여단을 창설할 신병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들려온 러시아군의 엄청난 피해 소식이 앞으로도 더 들려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